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연소 대통령 후보, 노동자의 정당 진보당 대선 후보 김재현입니다. 올해 대선이 노동 없는 대선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잖아요. 저희 안에서도. 그런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노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반노동 대선이고 아니면 비노동 대선이 이미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심지어는 민주노총을 기득권 사회 악이라고까지 표현한 민주노총과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후보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진보당은 김재현은 친노동 후보임을 분명히 하고요. 나아가서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 정치를, 노동자 직접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저의 포부와 색깔을 분명히 밝히고 대선에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후보들이 현재 노동의 다양한 양상들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노동법도 좀 변해야 되고 플랫폼 노동 같은 것들도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지형의 노동을 모두 포괄하려고 하는 데서 노동조합을 빼고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재현은 노동조합을 권하는 대통령,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한가운데는 민주노총과 함께 110만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열어가는 노동조합 조직률 20%, 30%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진보 정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주사일제 얘기를 제가 지난 8월에 후보 출마 선언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많은 후보들이 심지어 여당의 대선 후보도 4.5일제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을 수면 위로 올려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사일제가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근무 형태가 현실화되었고 온라인을 통한 재택근무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께서 오랫동안 요구해 오셨던 그리고 아직까지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법으로도 보호받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이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를 가장 전 사회적으로 합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향 중 하나가 저는 주사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구호는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 모두에게 평등한 주사일제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대기업 또는 은행권, 공공기관 같은 곳에는 주사일제가 됐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에서는 주사일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어느 여성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사일제 반대합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금요일 날 학교를 안 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내가 출근하고 있는 그 작은 사업장에 출근할 수가 있겠느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내가 다니고 있는 이런 작은 사업장에서는 주사일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시고 또 많은 우리 조합원들께서 나처럼 수당을 받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얘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진보당과 김재현이 말하는 주사일제는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를 해서 노동자들은 죽을 때까지 뼈골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고 노동자의 바람대로 이 사회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하는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선이 노동자들께서 노동 중심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가능성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대선이길 바라고요. 거기에서 당연히도 노동자 후보, 노동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정당이
존재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출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기득권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이제 뭐 정권 교체니 정권 재창출이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 사회는 짜잘한 항생제 처방으로는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불평등 체제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정권 교체, 얼굴만 바꾸는 기득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교체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노동자 정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이고 진보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일 수 있는 첫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애둘러 가지 않고 노동 중심성 그리고 체제 전환의 구호를 높이 들고 노동자들의 마음을 열어내기 위해 힘껏 발로 뛰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진보 정치가 어떻게 더 많은 대중들에게 존재감과 필요성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열어내 드릴 것인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저를 포함한 저희 진보당 당원들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고 늘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진보당이 창당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일단 저희가 강조했었던 것은 우리 정당의 정체성을 노동자 정당으로서 노동 중심성을 올곧게 세우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동 중심성을 세우고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뛰어든다는 것이 진보정당으로서 대중화를 포기하는 것인가? 실제 그런 지적들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노동조합이라는 곳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16%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으로 따져본다면 더 적은 숫자이고요. 결국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조합의 테두리 아래 그리고 진보 정치에 조직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진보당은 정치의 이름으로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 이른바 노동조합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특수고용 노동자, 택배 노동자 같은 분들,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또 돌봄 영역의 많은 노동자들, 110만이 넘게 계시죠. 이런 분들을 어떤 형태로 조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했고,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진보당의 당원은 이제 이재교 86,000? 네, 물론 적지 않은 수입니다만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따지고 본다면 10분의 1도 되지 않죠. 아직도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께서 진보 정치를 가까이에서 만나고 또 진보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쉽지 않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가 넓혀가야 할 영역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 그리고 이어서 치르게 되는 지방선거에서 저희에게 첫 번째 과제는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존재한다. 이런 진보 정치를 만난다면 노동자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모든 후보들이 지금 청년들에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아서 어느 후보에게 마음을 딱 주고 있지 않잖아요. 왜 정치는 청년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까? 전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기 때문인데 그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사실은 가해자들이 우리가 이러하게 잘못했다. 여기 이런 게 문제였다라는 것을 아무도 시인하지 않고 엉뚱하게 그냥 뭐 밴드만 붙여주고 있는 상황, 청년들이 보기에는 전혀 신뢰가 가지도 않고 오히려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진보당은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구조, 특히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 세습으로 계속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토지공 개념이 도입돼야 하고 누구나 살 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몇백만 채를 짓겠다라고 하는 공급 정책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미 수년 동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다시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에 다름없고 그 이미 커진 격차를 더 벌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문제인데요. 지금처럼 비정규직을 계속 내버려 둔 채로 청년들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격차를 따라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래서는 안 되니까 노동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삶을 지탱시킬 수 있는 수단을 계속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국가 책임제 같은 것들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공정수당 같은 경우는 몇 푼 수당을 더 주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고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에서 누구도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도 교육 불평등으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진보당과 저는 현행 입시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자격고사로 바꾸어서 누구나 등록금을 내지 않고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성화고를 나와도 전혀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진보당이 돌봄 노동자분들과 함께 돌봄 기본법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성사시켜 냈습니다. 이 돌봄 문제를 개인에게 맡겨두고 자잘한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었던 것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서 그 돌봄 노동자를 국가가 고용하고 직접 고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나 평등한 질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누구나 돌볼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주살제 같은 것이 되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20년 전 진보 정치가 이야기했었던 무상교육, 무상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복지국가로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제 그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간 돌봄국가로의 발돋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저 김재현은 분명히 페미니스트 후보이고 진보당은 페미니즘 정당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성평등의 가치를 올곧게 구현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은 이미 고쳤을 수 있는 그 지경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걸 저는 체제 교체, 체제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전 노동자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95년 민주노총이 탄생할 때부터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노동자 세상을 만드는 길을 천명하셨습니다. 이제 그 과제를 만인들 앞에 선보이고 실현해내기 위해 진보정치의 단결과 진보정치의 강화를 다시 한번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리고요.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들의 힘과 열의를 모아내서 진보당이 단결된 노동자의 힘으로 체제 교체까지 나아가는 진보 정치의 진면목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과 어깨 걸고 노동자 시대를 열어가는 친노동 후보 김재현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